왕이었던 사람이요. 요상과 통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 이놈이 감히 왕족을 능멸하는가?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했습니다. 온갖 지도 어플이 난리가 났어요. 구글맵, 카카오맵, 네이버 지도, 광릉, 수양대군이었다가 임금이 된 세조가 묻힌 광릉이 모든 리뷰에서 별점 테러를 받습니다. 단종 오빠 보고 있지? 조카를 죽이고 제사밥은 입에 들어가더냐? 빛광이 아니라 미칠광 아님? 후손 세대의 분노가 아주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아마 영화가 개봉한 뒤에는 더더욱 많이 달릴 것으로 보여요. 세조도 몰랐겠죠. 자신이 500년도 더 지난 뒤에 이렇게 역사적 단죄를 받게 될 줄은요. 장항준 감독은 처음엔 이 영화를 만들지 않으려고 했대요. 2년 전 이 시나리오를 제안받을 때 영화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았고 제작 난이도가 높은 사극은 투자받기 어려울 거란 생각에 거절하려 했대요. 그런데 장항준 감독은 뜻밖의 기회로 자신감을 얻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을 보고 다시 영화를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역사적 애통함이나 좌절을 알더라도 그 안에 담긴 감정을 잘 묘사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입한다는 걸 서울의 봄을 통해 배운 거죠. 그리고 사극을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도 역사가 스포인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다 아는 이야기를 어떻게 꾸몄는지 기대하게 만드는 게 사극이거든요. 그렇게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탄생하게 됩니다. 실존하는 역사인 만큼 기본 배경 지식을 알아가면 도움 될 겁니다. 우선 계유정난을 알아야겠죠. 성공한 쿠데타인데도 반정이 아니라 정난이라는 애매한 호칭을 쓴 건 명분이 부족해서 그래요. 1453년 조선이란 땅에서 70세 먹은 대감이 철퇴를 맞고 쓰러집니다. 좌의정 김종서가 수양대군의 종에게 공격당한 것이죠. 등장신으로 유명한 영화 관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정재 배우가 맡은 캐릭터가 수양대군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형인 문종은 아빠인 세종만큼 능력이 뛰어났지만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자녀도 많지 않았죠. 문종이 승하할 때 유일한 아들이었던 단종은 겨우 만 10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애가 한 국가를 책임지게 된 거죠. 문종은 생전에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신이 많은 대신들에게 아들을 잘 보필할 것을 당부합니다. 영화 관상에서 백윤식 배우가 연기하는 김종서가 그중 하나였죠. 김종서는 가장 오래 영의정을 한 걸로 유명한 황희가 자신의 후계자로 점 찍을 만큼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세종만큼 영민했던 문종이 아무나 믿진 않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단종이 자기 편이 너무 없었어요. 물론 아빠 문종이 나름 노력했지만 정작 정치적으로 꽤 파워가 있으면서 동시에 가족인, 예를 들면 할머니나 엄마인 대왕대비나 왕대비, 그런 피로 이어진 후견인이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야말로 핏덩이 혼자 남아 왕이 돼버린 건데 그 권력의 공백을 다름 아닌 단종의 작은아빠 수양대군이 기회를 포착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 힘이 돼줄 왕족이 수양대군이었는데 반대로 자신이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돼버린 거죠. 세조는 생각보다 왕 노릇을 오래 못했어요. 10년 조금 넘게 했는데 나라가 뒤집힐 만한 짓을 저지른 것 치고는 오래 못한 것 같거든요. 본인도 역모로 뒤집힐 수 있다는 불안감, 공신들 악행 덮어주느라 골칫거리, 사후 저승가서 선대 왕들을 만날 것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게 겹쳤겠죠. 아무튼 수양대군은 권력의 야욕을 감추지 않고 자신의 세를 점점 불립니다. 잔꾀 좋은 한명회를 책사로 등용하고 여러 정치 깡패들을 모아 사병을 늘립니다. 그리고 명분을 이렇게 내세웁니다. 뭐라 길게 쓰여 있는데 요약하면 내가 나서는 건 하늘의 뜻이다. 떠나려면 떠나도 좋다. 따를 놈만 따라라. 그런데 내 앞을 막으면 다 죽인다. 뭐 이런 의미죠. 그리고 모든 쿠데타는 이유가 필요한데 세조의 쿠데타는 당시 일부 대신들이 왕권을 농락하고 나라 운영을 자기들 입맛대로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판단은 역사의 몫이지만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죠. 그렇게 좌의정 김종서를 처단하고 경복궁을 장악해서 어명으로 신하들을 입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신하들을 하나 둘 처단해버립니다. 당시 사상자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좋기 수백 명은 죽었겠죠. 세조는 처단하는 인물에 얽힌 가족, 노비 등등을 다 같이 처리했거든요. 이렇게 조선 조정은 싹 다 수양의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10대 소년에게 이런 냉혹한 어른들은 정말 무서웠겠죠. 1455년 결국 왕자리를 작은아빠에게 양위하고 맙니다. 그래도 이때까지 눈치는 보여도 세조가 단종을 바로 죽이지 못했어요. 성리학과 유교의 정서가 베이스인 나라인데
건데 왕자리까지 찬탈한 세조가 조카를 또다시 명분 없이 목숨을 뺏어갈 순 없거든요. 그런데 단종 복위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 유명한 사육신 생육신이 여기서 등장해요. 현대인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안타까운데 당시 실제 그 사건을 목격했던 학자나 신하들은 더욱 안타까웠겠죠. 그래서 단종을 다시 왕에 앉히려고 다시 쿠데타를 꾀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육신은 그 쿠데타를 주도하다 실패해서 죽음을 당한 6명입니다. 그 중에 성삼문이 있습니다. 복위 운동이 발각되어 붙잡혀서 고문을 당합니다. 여기서 결정적 증언이 나옵니다. 단종이 우리들에게 거사를 위해 칼을 하사했다. 이 말이 단종마저 쿠데타에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되었고 결국 어린 단종이 유배를 가게 되는 단초가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왕과 사는 남자의 시작이 됩니다. 이미 역사를 통해 알려진 만큼 왕과 사는 남자는 비극적인 결말이 암시됩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효과적인 전달 수단인 영화를 통해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알고 보는 게 더 재밌을 겁니다. 다른 주인공으로 유해진 배우가 맡은 어몽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분도 실존 인물인데요. 단종 유배지인 강원도 영월에서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까지 치러준 걸로 유명하죠. 당시 단종은 영모 세력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죽은 시신마저 함부로 손대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세조는 그나마 명예를 지킬 수 있게 사약을 내렸지만 이후 단종의 시신이 그냥 길가에 버려졌거나 물에 던져졌다는 정황도 발견됩니다. 단종은요 아주 정통성이 완벽한 왕족이기 때문에 세조가 자신의 후계가 정통성을 갖추려면 이 단종을 아예 존재 자체를 없애버려야만 했겠죠. 그만큼 단종에 대한 감시가 정말 삼엄했을 건데 어몽도는 그런 단종에게 장례를 치룬 인물이니 실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예고편을 보면 이 어몽도가 열심히 유배지로 영월 청룡포를 추천하는 듯한 장면이 나와요. 다른 죄인도 아니고 한때 왕이었던 인물이 유배를 오니까 그를 모시는 마을은 세금 감면, 부역 면제, 쌀 지원 이런 여러 혜택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꽤 많은 군사가 출정한 장면도 있습니다. 아마 여긴 금성대군의 행적을 묘사한 것 같아요. 금성대군은 세조의 친동생이니 단종의 또 다른 작은 아빠죠. 그런데 지방 보을에서 여러 사람을 모으고 봉기를 준비했다가 결국 기밀이 누설되어 실행전에 좌절됩니다. 클라이막스 파트로 이 부분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이렇게 실제 역사 기반 영화 하나가 잘 만들어지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해당 역사지에 관광객이 증가하거든요. 다만 최근에 단종에 관련된 역사지를 훼손하는 관광지 개발이 이슈가 됩니다. 동래산 일대를 관광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모노레일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낙화암 절벽 지표면이 2-3m가량 파헤쳐지고 이 낙화암은 단종이 승하한 뒤 그를 모시던 시녀와 종복들이 떨어져 자결한 비극적인 장소입니다. 추모비까지 세워진 유서 깊은 곳이죠. 지금은 그 추모비 있던 자리는 파헤쳐졌고 비석은 한쪽에 방치되었습니다. 아마 제작진은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걱정됐을 거예요. 영화란 게 정말 사회적으로 파급력 큰 존재인 건 만드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았겠죠. 더구나 한국은 최근에 비슷한 일이 일어날 뻔 했으니까요. 그래서 더욱 서울의 봄을 보고도 자신감을 얻었을 겁니다. 이 둘은 시대 배경은 다르지만 서울 땅에서 벌어진 쿠데타를 그리고 있고 권력을 탐했을 뿐 명분이 전혀 없다는 공통점도 있고요. 그 끝도 전부 성공한 쿠데타가 되어 민중들의 분노와 슬픔, 안타까움 이런 감정을 끌어낼 의도도 비슷합니다. 다만 왕과 사는 남자는 궁 안이 아니라 궁 밖의 이야기이고 게다가 이미 쿠데타는 끝났고 단종은 자신이 직접 말을 타고 거병한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끝에 다다른 유배지에서 단종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심정을 그리기 때문에 서울의 봄보다는 긴장감은 덜하지만 애틋한 감정선이 좀 더 간드러지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 구독자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자유롭게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